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반걸음이라도 꾸준히 내디디면 천리를 가고 아무리 적은 물도 강과 바다가 되면 모이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당장은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모이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일 텐데요. 10월의 첫 월요일이죠. 아직 2014년까지는 석 달이나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가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1일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이 핵심은요, 이동통신 대리점마다 보조금이 달랐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소비자 혜택과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 등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요, 최대 34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이지만 이 이동통신사에서 이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최대치일 뿐, 이 통사의 요금 정책, 선택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휴대전화를 사기 전 이 통사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이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단통법에서는 9만 원 이상 요금제부터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년 약정 시 요금 할인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실제 부담금 기준으로는요,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낮은 요금제에서는 계단식으로 조금씩 보조금이 낮아집니다. 예컨대 3만 원대 2년 약정 요금제에 가입할 때 받는 최대 보조금은 15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상한액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보조금이 적어지는 걸까요? 이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금제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조금 혜택이 고가요금제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보조금을 미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통법에서는 그간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됐던 저가요금제 혜택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고 하네요. 약정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을 때 단말기를 헐값에 산 뒤 이 얼마 있다 이를 되파는 이른바 폰테크족의 위약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관행상 기존 사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의 위약금만 물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만큼의 위약금도 함께 무는 식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만 미래부는 휴대전화 분실 등 불가피하게 약정을 해지하는 소비자를 감안해서요. 단기간 내에 해약하는 이용자의 한해서만 위약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 고객을 차별할 수 없게도 했습니다. 이 통사를 옮길 때 받는 보조금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보조금이 적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요, 최대 34만 5천 원의 보조금이 적지는 않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됐는데요. 이날 공개된 갤럭시 노트4 보조금이 예상보다 적어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시장이 당분간 침체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실제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신 폰인 갤럭시 노트4에는 3만 원에서 11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최고 34만 5천 원의 보조금이 붙을 것이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거죠. 갤럭시 노트4의 출고가는요, 95만 7천 원으로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이 7만 원대인 LTE100 요금제로 가입을 하면 11만 1천 원의 보조금을 받아 84만 6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LTE7와 LTE34 요금제는 각각 8만 원과 3만 7천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KT는 완전 무한 97 요금제로 갤럭시 노트4를 구입하면 8만 2천 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하고요. LTE720과 LTE340 요금제로 가입하면 각각 6만 6천 원과 3만 1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 역시 LTE89 요금제에서 최대 8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죠. 이 때문에 SNS 등에는 전 국민을 호객님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식의 조롱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싼 값에 휴대폰을 쓰게 하자고 단통법을 시행한 건데요. 이 소비자들이 이제는 공평하고 비싼 값에 휴대폰을 쓰게 된 셈이라는 거죠. 이 보조금이 줄어든 대신 통신비를 내릴 거란 소리도 들리지 않아 더 문제라고 합니다. 이 단통법, 앞으로 이 휴대전화 시장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더블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이루는 경우는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입니다. 더블딥은 이런 경기 침체가 2번 계속된다는 겁니다. 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끝나고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하던 경기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뜻하죠. 두 번의 경기 침체를 겪어야 회복기로 돌아선다는 점에서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중 하강, 이중 하락, 이중 침체 등 여러 용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고도 있죠. 더블딥은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 보통 부진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약화로 인해서 생깁니다. 경기 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 곧바로 상승세를 타는 V자형이나 경기 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에도 곧바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동안 침체를 유지하다 서서히 상승세를 타는 U자형 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더블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 경제 악화로 인해 수요 침체가 다시 강화됨으로써 거듭 경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바로 더블딥입니다. 더블딥은 보통 부진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약화로 인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국민 경제 악화로 인해 수요 침체가 다시 강화됨으로써 거듭 경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 곧바로 상승세를 타는 V자형, 경기 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에도 곧바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동안 침체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상승세를 타는 U자형 등 기존 방식과는 구별되는 점을 볼 수 있죠. 더블딥은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요, 더블딥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블딥이 발생하면요,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들과 소기업이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운용자금이죠.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판매 대금은 기업 생존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불황으로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수혈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불 준비금을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하죠.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제한으로 인해 은행의 대출 기준은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담보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비교적 쉽고 적용받는 이자율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대출에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소기업은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금융권에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채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집까지도 담보로 잡혀야 하는 거죠. 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불황이 오래 지속되면 소기업의 돈주머니는 고갈되고 파산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더블딥이 도래하면 첫 번째 불황에서 겨우 살아남은 소기업일지라도 두 번째 파고가 몰려오면 생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죠.
최근 연구 보고서에는요, 영국에서 도산하는 기업의 수가 2007년 16,000여 개에서 2009년에는 26,000여 개로 급증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영국의 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로 민간 고용의 절반이 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더블디비 도래하면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28%가 도산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100만 개의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파산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런 더블딥, 특정한 경제 현상은요, 이제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나라 얘기로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아니지만 이런 심각한 침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의 경제 건강이 더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유머 코드를 차용한 광고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고요. 경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유난히 힘든 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광고 시장에서는 이 재미를 추구하는 유머 코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로라 하는 빅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많이 활약하고 있지만요. 요즘에는 그냥 멋있고 예쁜 스타들보다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개그 스타들이 뜨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여름 광고계를 휩쓸었던 김보성의 의리 시리즈를 뒤이어서요. 요즘은 방송인 유병재 씨가 아주 핫합니다. 유병재 씨는 케이블 프로그램 SNL에서 극한직업 시리즈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병재 씨는 연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능청스러움, 그리고 늘 불쌍하게 당하기만 하는 캐릭터에 대한 공감, 당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것에 대한 통쾌함과 정말 매니저 같은 이 외모까지 갖춰서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같이 나오는 몸달센 멤버 장동민 씨와 개그맨과 매니저로 찰떡 호흡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죠. 그 인기에 힘입어서요. 유병재 씨와 장동민 씨는 함께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장동민 씨가 김 역할을, 유병재 씨가 바발 역할을 하는 김 CF가 바로 그것인데요. 광고의 전개는 극한직업을 패러디해서 진행이 됩니다. 영상 속에서 김 분장을 한 장동민은 광고 촬영 내내 유병재를 괴롭힙니다. 유병재는 장동민에게 소소한 복수를 다짐하지만 오히려 오줌을 뒤집어 쓰고 얻어맞기도 하고 월급으로 돈이 아닌 두둑한 김다발을 받기도 하죠. 이에 유병재는 입에 김을 문 채 오열하며 술을 마시곤 합니다. 이런 김 광고 영상의 네티즌들은요. 유병재가 너무 불쌍하다, 광고가 중독성이 있다, 광고 정말 빵 터졌다, 환상 호흡 커플 인정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 CF는요. 업로드된 지 3일 만에 조회수 12만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 뜨고 있는 코미디언 하면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개그우먼 이국주입니다. 이국주는 자신을 휘화하면서도 아주 당당한 태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노래를 식탐 콘셉트로 개사한 식탐송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지난 여름 핫했던 김보성의 의리를 다시 살려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 덕에 김보성의 의리를 패러디한 지역 광고에도 출연하기도 했고요. 아주 핫한 이국주 씨 역시 코믹 광고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최근 미남 배우 김우빈과 함께 식탐송 콘셉트로 야쿠르트 광고를 촬영한 바가 있죠. 이국주는 아이돌 현아의 노래 빨개요를 패러디한 뺄게요 영상을 선보이며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보성이 찍었던 인터넷 쇼핑몰 G9 광고의 주인공 자리도 이어받았고요. 최신 유행어 호로록으로 라면 CF 정도도 들어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멋있게 폼을 잡고 예쁘게만 보이는 것보다 가차없이 망가지는 스타들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더 친근함과 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멋있는 척하기보다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이 인기의 비결이죠.
그 사례를 보는 것이 바로 15년 만에 리메이크된 조성모의 초록매실 광고입니다. 조성모 씨는 한때는 음반 100만 장을 판매하며 부드러운 미성과 잘생긴 외모에 여성 팬들을 많이 거느리던 톱스타였는데요. 널 깨물어주고 싶어 라는 유행어를 남겼던 이 초록매실 광고는 지금 보면 엄청 오글오글하지만 당시에는 꽤 멋있고 낭만적인 광고였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이 조성모는 조매실이라 불리며 인생의 흑역사를 쓰는가 하더니 이 민망한 예쁜 척을 웃음 코드로 끝내 승화해냅니다. 그리고 초록매실은 조성모를 모델로 다시 광고를 제작하기에 이르르죠. 같은 모델을 쓰지만 이번에는 예쁜 척이 아니라 아예 개그 코드로 컨셉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남자 유병지 씨가 초록매실의 홍석천 씨와 함께 카메오로 나오기도 하고 있죠. 요즘 코믹 영상의 공통적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TV보다 인터넷에서 더 먹힌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완성도가 꽤 높다는 점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속편과 함께 패러디 등 깨알 같은 아이디어가 곧장 기획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효과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인기 스타를 출연시키고 화려하거나 착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존의 광고 문법에서 탈피한 이 코믹 동영상 광고.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가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웃을 일이 통 없는 요즘이지만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웃음을 유발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는 건 꽤 반가워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광고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LG U+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 단통법이 시행이 됐죠. 단통법이 시행된 10월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모두 적절한 시점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에 정책 변수가 더해지면서 이 모멘텀이 더욱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마케팅 과열로 인해 실적의 골짜기를 만든 이후 마케팅비가 감소되면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단통법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ROS, 즉 마케팅비의 효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통법이 마케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하죠. 단통법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통신 관련주입니다. 오늘 LG U+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32640입니다. 3분기 마케팅비 지출은요, 예상보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분기 번호 이동 시장이 예상과 달리 지속 안정화됨에 따라 LG U+의 상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특히 LG U+의 경우 경쟁사 대비 가입자 점유율의 상승세가 LTE 초반부터 있어왔기 때문에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마케팅비의 집행이 늘어날 가능성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마케팅비는 전분기 대비 감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LTE 시대의 LG U+의 행보는요, 한마디로 경쟁사와의 격차 해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LTE 도입과 주파수 대역폭,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도입, 결합 요금제, 그리고 콘텐츠 및 서비스 확보 등의 실효성을 거두면서 가입자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사로는 처음으로 애플의 아이폰 단말을 출시할 것으로도 보도가 되었죠. 이는 경쟁사 대비 격차가 존재했던 단말 라인업까지 따라잡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통법하에서는 보조금 외에 다양한 요소, 즉 취급 단말 종류, 요금제, 멤버십 서비스 등의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LG U+는 점유율이 가장 낮은 점 때문에 가입자 획득 자체가 실적에 끼치는 영향이 타사 대비 현저한데요. 단통법 하에서는 번호 이동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순증이 둔화될 수 있는 점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번호 이동 시장 데이터를 살펴볼 때 LG U+는 시장이 안정화된 시기에 가입자가 순증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타사와는 달리 본사가 소매 유통망을 직접 운영하는 등 강력한 영업력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LTE 선도 통신사로서 경쟁사와의 격차가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톡법 시행 이후 안정화된 시장 속에서도 LG유플러스가 견조한 가입자 실적을 낼 수 있다면 동사의 저력이 확인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LG유플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인데요. 이 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수식어인데도 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김춘수 시인의 대표작 꽃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아무리 혼자 잘 지낸다고 해도요, 근본적인 고독은 누구나 다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도 또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외로움의 때로는 모임 같은 것을 자주 찾아갈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이들과 왁자지껄 떠들고 나면 사실은 또 집에 돌아가는 길이 종종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 자리에 나만의 이름을 불러준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전혀 모르고 살던, 있든 말든 상관없이 모르고 살던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 만나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가 서로의 소중한 인연, 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흩어져서 살던 이들이 모이고 만나서 이름을 맺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고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눈길 하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각자 누구의 꽃이 되어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꽃은 누군가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인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새 분기의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이 가을도 이제 중반부에 다다랐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추운 것이 머지않아 겨울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런 날 건강관리 더 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